3, 4월 한반도에 잔인한 봄이 온다, 혹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간단하게 어떤 분위기인지 한반도가 지금. 어제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잔인한 봄이 될 것이다. 3, 4월이 굉장히 한반도의 잔인한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단거리 미사일 2발 썼잖아요. 예. 이제 아마 매일 계속될 겁니다. 그쵸. 일단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 연합연습을 어제부터 시작했죠. 네. 프리덤 실드. 예, 프리덤 실드 연습을 시작했고 이제 북한이 늘 보면은 이 봄에 우리가 한미가 하는 방어 연습에 대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다. 예. 그렇게 정의를 하고 거기 이제 맞대응을 하죠. 그쵸.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제부터 사실상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공격하는 전쟁 비슷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우리도 그런 공격을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방어하고 또 우리가 예. 역공을 할 것인지를 훈련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실제 교전은 안 일어나지만 한반도는 북쪽과 남쪽에서 전쟁 연습, 전쟁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어제부터 한미가 봄 연합훈련 프리덤 실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대 최장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11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프리덤 실드의 일환으로 대규모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에도 최대 13,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다고 나오던데요. 이게 뭐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했죠. 예. 그런 다음에 2018년부터 남북 대화가 시작되고 북미 대화가 시작되니까 네. 한미가 연합훈련을 줄였어요. 그래서 규모가 작아졌죠. 예.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출범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부활한 건데 예. 과거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약간의 이제 개념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네네. 그 한미 연습이 있고 예. 훈련이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예.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에요. 네. 예. 컴퓨터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예.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우리가 한미연합군이 어떻게 반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하는 그런 그게 끝날 즈음에 이제 실제로 한번 실제 무기와 예. 병력들을 한번 움직여 봅니다. 이거는 연습이 아니고 훈련. 예. 훈련 그래서 이번에 하게 돼 있는 거는 워리어 쉴드라 그래서 네. 훈련이 이제 필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라 그래요. 예. 예. 필드에서 그래서 한다는 거죠. 프리덤 실드는 자유의 방패. 예. 이거는 워게임,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워리어 실드는 훈련. 실제로 무기와 병사들이 실제로 필드에서 움직이는 거. 예. 이게 이제 하반기에 이어지는데 북한이 싫어하는 건 두 번째죠. 실제로 군인들하고 막 무기가 움직이니까. 예. 이번에 최대 규모의 고강도로 진행되잖아요. 이게 네. 배경이 좀 있을까요? 뭐 다음 달 26일 한미 정상회담 뭐 이런 걸 앞뒀기 때문일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에서요? 북한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서 한미 훈련을 그냥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어요. 예. 거의. 근데 제가 그때도 비판하고 지금도 비판하지만 군사 훈련이라는 것은 평화 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평화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군사 훈련이라는 게 군인은 훈련하고 전쟁이 났을 때 바로 몸을 던져서 평화를 지키는 게 군대의 의무예요. 그쵸. 근데 협상이라는 목표로 군인들이 군대가 훈련할 수 없도록 5년이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쵸.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반발이 크죠. 그래서 협상이 됐냐고. 협상이 안 됐다고요. 예, 다시 지금 도발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지금 뭐 전술을 전략핵 다 가졌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노란한 꼴이 됐는데 예, 시간을 좀 벌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반성.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공이 있고 예. 지금 북한이 어쨌든 간에 우리를 기만하면서 전략핵과 전술핵을 다 지금 실전 배치하고 지금 운영하는 연습을 지금 하는 건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억지, 디터런스. 예. 우리가 당신들이 오판했을 때 우리가 바로 끝낼 수 있다라는 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게 바로 이번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의 네.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늘 그랬듯이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북한이 우리를 또 도발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요. 그제인 12일에는 신포 인근 해상에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요. 근데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쏜 거는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라고 하대요? 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이게 처음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배우는데 예. 여태까지 아는 거는 SLBM이었어요. 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데 근데 이번에 SLCM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잠수함 발사 크루즈 미사일인 거예요. C. 예,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뭐냐면은 탄도 미사일은 우리가 추진체가 이제 밀어 올려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쭉 가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게 탄도 미사일인데 네. 순항 미사일은 그게 아니라 예. 정밀 유도 장치에 따라서 목표물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목표가 있는 타겟이 예. 있는 이 타원형이 아니고 예. 자기가 뭐 낮게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왜 무섭냐? 예. 잠수함 물 속에 있잖아요. 네. 물 속에 그렇죠. 아무 안 보이는 그 물 속에 있다가 갑자기 쏘거든. 네. 그러니까 은밀성이잖아요. 그렇죠.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어려운 말씀이신 거죠? 거예요. 그냥 벌써 이게 바다 밑에 와서 쐈다 그러면 막을 수가 없는 건데 예.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하고 달라서 또 탄도 미사일과 비교할 때 순항 미사일 막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쵸, 규모 예. 크기도 작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궤적을 자기가 알아서 막 가기 네. 때문에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운 거 곱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 과시라는 어제 그 거네요. 순항 미사일은 특징이 탄도 신포에서 쐈는데 어쨌든 그 사거리가 네. 1,500km라 그래요. 1,500km. 예. 1,500km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미군의 오키나와 일본 기지를 예. 공격하는 연습을 한 것 같다는 것이죠. 오늘은 좀 다르죠. 예. 예. 오늘 소식 들으셨죠? 네,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속보 떠서 봤는데 네.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그 안보 분야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무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아까 전에도 SLCM도 있고 BM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주요 무기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전략 무기 중에 3대 전략 무기가 있어요. 네, 3대 전략 무기. 이게 지존이에요, 지존. 예. 뭐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한 방으로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끝냈습니까? 특히 일본에 대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끝냈죠. 네, 그게 바로 전략 무기인 거죠. 예. 바로 이제 전략 핵이 그런 건데 전략 핵이라는 거를 전략 핵무기를 사람이 들고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투발해야 되는 그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하나가 우리가 익히 아는 ICBM. 네.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ICBM 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전에 소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네. SLBM이 있고 서브마린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전략 핵폭격기들이에요. 미국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뭐 B1, B52 이런 거거든요. 예. 비행기에 핵무기를 가서 뻥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 세 가지가 이제 지존들이고 그 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중거리, 장거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오늘 쏜 거는 제가 아침부터 봤는데 지금 삼보까지 나왔어요. 네. 황해남도 장현이라는 데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는데 예. 방금 사거리가 나왔는데 650km래요. 그거면 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순항 미사일은 1,500km를 예. 가서 일본까지 갔지만 오키나와 650km니까 기본적으로 어제는 일본을 공격하는 연습을 했다면 했고 어제가 아니라 그제 예. 한 걸 어제 발표했지만 오늘 지금 발사한 것은 정확히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사거리입니다.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재기에 따라 다르지만 키가 1,100km 정도 된다 그래요. 예. 신의주에서 부산까지가 뭐 920km라는데 650km인데 지금 황해남도 장현이면 바로 그 서쪽 휴전선 바로 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650km면은 이게 어쨌든 뭐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한반도의 어딘가를 조준해서 쏘는 연습을 2발 단거리 미사일 훈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한반도를 약간 겨냥해서 또 도발하고 훈련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제는 일본, 오늘은 한반도. 대한민국. 예. 그러면은 북한이 이렇게 매년 한미 연합 훈련 시즌에 특히나 무력 도발을 더 하고 또 우리한테 뭐 경고한다 이런 큰 센 워딩들을 또 내놓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어느 나라나 군사 훈련, 군사 연습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네. 무기, 또 자기가 수입한 무기, 그리고 우리가 길러낸 병사와 군대가 네. 정말 실전에 잘 운용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예. 이런 게 목적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과시하는 거야, 과시. 네네. 우리 이런 거 있어. 까불지 마. 네. 덤비면 그냥 이걸 보여주는 과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한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비정상적이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북한이 오판했을 때. 북한이 예. 만약에 실수로 무슨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길을 갔을 때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하는데 예. 북한은 미군이 무섭잖아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국인 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막 하진 못하고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척하면서 자기들도 네. 훈련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양측이 계속 치고받고 그쵸, 예. 하는, 실제로 전쟁은 안 하지만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랜덤하게 군사 훈련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가 훈련하는 시기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이신 근데 거잖아요. 문제는 이게 계속 뭐 1990년대 초반에 북한이 진짜 가난하고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그 시기에 북한의 군사 훈련과 예. 지금의 군사 훈련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금 그렇죠. 어제는 일본을 핵 공격하는 연습을 하고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을 예. 핵 공격하는 연습을 하고 아마 조만간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는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핵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투발선을 다 갖춰놓고 SLBM까지 갖춰놓고 예. 예, 전략핵, 전술핵 다 만들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네. 그런 훈련을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해오잖아요. 진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도 끊임없이 이 이슈를 뉴스에서 접하고 신문에서 보고 했는데 북한은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 건가요? 북한이 원하는 거는 체제 유지죠. 예. 예. 체제 유지인데 예. 그래서 자기들이 핵을 가졌지만 우리는 우리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핵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체제라는 것이 말이죠. 북한이 있잖아요. 아니 뭐 미국과 한국이 무슨 북한을 뭐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뭘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예. 자기들이 늘 미제가 쳐들어온다, 뭐 대한민국이 네. 뭐 올라온다, 자기들이 해놓고 막 군사력을 증강시킨 거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네. 저 체제라는 것이 수령 절대주의 4대 세습 독재 체제라는 그 이상한 체제잖아요. 퇴행적이라고 하죠.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시대 지구에 지금 4대 세습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국가가 그쵸. 기업도 예.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이나 대한민국, 일본보다도 예. 자기 내부에 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괜히 주변국들 핑계 대면서 그쵸. 체제 유지하려고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어디까지 지금 지금 세계의 지도국가인 미국을 지금 핵으로 공격하게 하겠다고. 했다고 지금 이제 3, 4월에 그걸 보여줄 건데 그쵸. 또 보여줄 건데 너무 같다 이거죠. 예. 너무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저걸 어떻게 생각을 바꾸지 하는 게 제가 지금 3년째 북한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네. 늘 늘 숙제죠. 고민이고 예. 늘 고민이고 답이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자체 핵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우리와 미국, 북한 모두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양상인데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만약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제정신이 늘 박혀 있다면 전쟁 나지 않죠. 왜냐하면 양측에 엄청난 희생을 입을 텐데 그쵸. 그냥 북한은 예. 쑥대밭이 되고 저 그쵸. 정권 끝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합리적인 계산과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예. 굉장히 1차 대전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만 네. 굉장히 그냥 그 사라예보의 총성 제가 하여간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팍팍팍 튀어서 이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 오판 중요한 지도자, 중요한 행위자들의 오판 그렇죠. 혹은 어떤
양 국민들의 오래된 감정 이런 거 감정 네. 이런 것들로 될 수 있는 거고 오판이 아니라 어떤 실수에 의해서 말이죠. 예. 갑자기 북한이 뭘 훈련하다가 뭐가 이렇게 넘어왔어.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공격으로 인식한다면 예.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과 4월을 우리가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우리 군대와 우리 정부는 지금 긴장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같이 지금 긴장하고 있고 네.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긴장해야 됩니다. 그쵸, 긴장을 해라라는 그쵸. 전쟁은 언제 어떤 이유로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걸 우리가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고 예. 그런 우리가 억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도 예. 객관적인 늘 준비해 두는 건 중요하니까요. 네네.